후쿠시마 카오리. 오사카 대학 문학부 졸업 후 산케이 신문에 입사. 상하이 복단 대학에서 어학 연수를 거쳐서 2002에서 2008년 베이징에서 산케이 신문 특파원으로 취재 활동에 종사. 2009년에 산케이 신문을 퇴사한 후 프리랜서 기자. 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주제로 취재. 주요 저서에 중국 절망 공장의 젊은이들, 중국 반일 시위의 심층, 잠입 르포 중국 여자, 시진핑 왕조의 위험한 야망 등이 있다. 9월 10일 알리바바 창시자이며 회장이었던 마윈이 예고한 대로 은퇴한 후 알리바바 경영에서 완전히 떠났다. 55세의 생일날이었다. 은퇴대하여 많은 중국 언론이 그의 공적을 평가했으며 또 저장성 항저우로부터 공훈 항저우인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는 뉴스로서 그의 은퇴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은퇴 10일 후 항저우 정부가 100명의 관료를 정부 사무대표로 알리바바와 AI 감시 카메라 회사의 하이커, 비전, 자동차 기업의 지리 등 100개의 중요 민영 기업 내에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네티즌들은 지주를 몰아 논밭을 접수하려 한다라고 떠들었다. 그 후 IT 기업 텐센트 창시자의 마화텅, 레노버 창시자인 류덴직과 마윈의 뒤를 쫓듯이 차례차례 비즈니스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명퇴는 결코 빠른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민영기업에서 카리스마 창업자들을 몰아내고 정부 관료의 직접 지배가 시작되고 있다.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지만 이 대수술은 실패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ICU 집중치료실 진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ICU에 들어간 채 뇌사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는 중국 민영 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텐센트, 레노버 대표도 물러난다. 텐센트의 창시자 동사회 주석이며 CEO의 마화텅은 9월 19일 텐센트의 자회사로 개인 신용 정보 등을 다루는 법정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내 사정에 의해서라고 한다. 물론 전면적인 퇴직은 아니지만 마윈의 은퇴 직후인 만큼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의중이 받아들여진 거로 추정된다. 쯔마 신용으로 알려진 안트피난셜의 회장인 진센동도 이 타이밍에 은퇴를 표명했다. 이어 레노버 회장 류추안즈도 법정 대표와 임원직을 사임했다. 류추안즈는 17개 기업의 법정 대표, 7개 기업의 주주, 8개 기업의 임원을 맡고 있었지만 그러한 직책도 대부분이 취소됐다고 한다. 렌샹 측은 이번 인사 등은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조치라고 한다. 류추안즈의 후임은 선전시 서룡화 실험유한공사의 법인 대표인 장신이 맡는다. 렌샹홀딩스는 2011년 11월 자본금 50억 위안으로 등기되어 렌상홀딩스 주식회사와 심천시 서룡화 기업유한공사가 50%씩 출자했다. 중국 공산당 민영기업 개편 착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드디어 민영기업의 개조에 착수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알리바바 산하의 쯔마 신용과 등신 정신은 일찍이 중국 정부의 고객 융자의 데이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부 측 라디오 방송인 프리아시아 RFA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용 융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당국이 민영기업에 대한 개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에 대해서 고객 계정의 100% 중앙은행 지급 준비를 의무화했다. 이것은 표면적으론 고객 보호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알리바바 계좌의 잉여자금 운용에 의한 알리바바의 이익을 정부에 내놓으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중국 증권15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유자산위원관리위원 회장인 하오펑이 마윈과 마화텅 등의 직접 중앙기업과 민영기업의 융합을 명했고 중앙기업 플러스 인터넷의 혼합 개조 모델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비슷한 무렵
민영기업이 많은 저장성 항저우시와 산시성 태원시, 베이징시 등은 정부 관료와 당위원회 민영기업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항저우는 민영 100개 기업 내에 시정부 관료 주재 사무소를 개설, 태원시에서는 재무관리 부문을 시험적으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는 당위원회가 민영기업 내 당 건설 공작 전개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민영기업의 부패나 방만한 경영을 공산당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지만 실은 정치상으로는 민영기업을 억압하고 경제상으로는 민영기업의 사유재산을 접수하는 것이다.